안녕하세요. 차주한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보 사장님들을 위해 적격증빙이 무엇이고 그 중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어떻게 다른 건지, 발급 대상자, 기재사항, 발급 기한 등 계산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자라고 하면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적격증빙 혹은 간이용수증을 발급하셔야죠.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거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로서 송장, 청구서, 증명서류, 과세자료 등으로 사용되는 적격증빙 자료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공급가액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일단 내가 공급하는 혹은 공급받는 재화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부터 살펴봐야겠죠. 근데 그에 앞서서 면세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원래는 부가가치세 10%를 붙여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남겨서 공급자, 매입자 모두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물건의 가액에 10%를 붙이는 여부에 따라 가지고 최종 소비자의 부담이 달라지게 되죠. 10만원까지 물건을 사면은 그의 10%인 1만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거고,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은 그의 10%인 10만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만원, 10만원은 소득이 높은 자에게는 얼마 안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소득이 적은 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누구나 사용하는 기초생활 필수품이라든지 국민회생 목적으로 필수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면세가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부가세를 면세하는 거는 부가세법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라 면세 대상을 법에서 따로 열거하고 있어요. 면세 대상이 아닌 경우 모두 과세 대상인 거죠. 다음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 발급 의무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 대상자입니다. 다만 이번에 부가가치세가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영수증만 발급하던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과되었죠.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가 4,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이번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던 것,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예외사항 3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그 예외사항을 첫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간이과세자 중에서 신규 사업자이거나 혹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그리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예를 들어서 숙박업, 음식점업, 미용, 욕탕 서비스업, 여객, 운송업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대부분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겠죠.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어떠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기재사항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를 제외한 그 나머지가 임의적 기재사항인 거죠. 그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과세가 적용이 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발급 시 유의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 시 그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나 모두 재화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인도된 때, 이용 가능하게 된 때, 혹은 일정한 조건을 채워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공급이 확정된 때를 공급 시기로 두고 이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거래일과 발급일이 동일한 게 일반적인 그 기준인데 월 합계 세금계산서 특례라고 하여서 대표적으로 거래처별 한 달간의 그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로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해서 건건히 발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월 31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2월 10일까지 발행하는 것이죠. 위의 내용은 거래가 있고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거래가 있기도 전에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발행 세금계산서 특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발급한 날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을 할 건데요. 일반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7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데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로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